전공의 집단행동 엿새째인 오늘 부산 경남의 의료 현장에서도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학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대폭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고 2차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신장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A씨가 짐을 싸들고 나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돼 병원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그건데 지금 퇴원하라 해가지고 이리 갑자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오늘 오전 교통사고를 당한 B씨도 부산 백병원에 갔다가 결국 2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준다는데 지금 수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골절 치료 받을 수 있는 건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의료진이 없대요. 동아대병원도 응급실 병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학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환자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중소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2차 병원에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실제 온종합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문의하는 전화가 평소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도 지역 상급 병원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응급실이 며칠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련이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다음 달 임용 예정인 수련이 57명 가운데 52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더 큰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남에서도 진주 경상대병원에 수련이 37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M1 시민들의 피해만 커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정부가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 경남 전략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정해진 총량 안에서만 단계적으로 가능했는데 지역 전략 사업은 총량과 관계없이 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의 그린벨트 지역은 모두 709제곱킬로미터. 그린벨트가 포함된 부산과 경남 4개 시군만 보면 전체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이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에 추진되는 지역 핵심 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뒤로 보이는 53사단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서구에 추진되는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도 해제 대상으로 두 부지에 포함된 17제곱킬로미터, 축구장 2,600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풀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추진하는데 에코델타시티나 53사단 이전 부지의 어떤 활용성이라는 것은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남은 진해신항 배후부지 개발 등 13개 전략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해제가 안 되던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지도 대체지를 구하면 해제가 가능해져 1, 2등급지가 30% 이상 포함된 창원 방위 원자력 국가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심지에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지가 존재합니다. 대체지 지정을 통해서 개발계획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가 추진될 수 있는 또 이번 규제 완화로 부산 국가공원 조성 등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지역의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예선 경쟁부터 치열합니다. 과거와 달리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총선 후보군이 넓어지면서 국회의원 출신도 3자 경선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벨트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배재정 전 의원, 김부민 전 시의원이 민주당 3자 경선을 벌입니다. 서태경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문재인 사상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은 사상 세비천 조성입니다.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을 하나로 이어서 명품 하천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두 차례 낙선한 배재정 후보는 그동안 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더욱 준비된 후보라고 말합니다. 저 배재정은 사상이 서부산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의 심장, 사상의 맥박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배재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을 거친 김부민 후보는 경선을 통과해 19대 이후 12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상을 지켜온 정통민주당 후보입니다. 제가 후보가 되어서 이때까지 쭉 잘해왔던 사상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해운대 을에서는 윤준호 전 의원, 이명환 전 해운대 구의회 의장, 윤용조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 부국장이 3자 경선을 펼칩니다. 윤준호 후보는 국회와 지역위원장 경험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명환 후보는 삼성 구의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밀착, 윤용조 후보는 중앙정치와 행정 경험을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원도시민 부산 중영도구에서는 박영미, 김비호 두 전직 지역위원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경선은 사흘 동안 실시되며 일반 국민과 당원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은 최대 25%,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출직 가운데 하위 10%는 30%를 감산하지만 이번 경선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창원 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이 오는 4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예비후보를 사퇴하며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해구는 이 의원 외에 3명의 예비후보가 있는 가운데 전략 공천설도 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창원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와 A씨의 60대 시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아들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소방대원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했으며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 3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박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선박에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다는 낚시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가 조금 전 시작된 남자 결승전을 끝으로 열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3일까지 입장 수익이 목표 대비 90% 이상인 1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고 남자 대표팀이 4회 연속 동메달을 차지하며 성적도 준수해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구름 사이로 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눈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 1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1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은 낮 최고 11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만조 시간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시였습니다.